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권 분석의 필요성과 고려 사항에 대해서 상권 분석을 할 때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왜 상권 분석을 하는지, 일단 유통업이나 소매점에서 특히 유통업체에서 상권 분석을 왜 하는 필요성,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을 하게 돼서 고려사항, 상권 분석을 실질적으로 하는 기법들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상권 분석의 필요성과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걸 이제 깊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상권 분석 방법이 있다, 이런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 일단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필요성과 고려사항. 상권 분석이라고 필요성과 고려사항은,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범위가 상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상권이 어디까지가 상권인지, 특정 점포가 있으면 이 특정 점포의 상권이 어디까지인지를 분석하고 어떤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런 상권 분석의 필요성은 뭐냐?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매출에 대한 예상 매출액에 대한 추정이다. 이 점포가 있으면 이 점포의 상권 분석을 하는 거는 이 점포가 매출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필요성은 자사 점포의 예상 매출액에 대한 추정. 그래서 상권 내에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촉진 전략이 수립이 가능한데, 일단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이 필요한. 그 다음에 최적의 점포 입지 확보는 구성원들에게 장기적인 시장 성공의 또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사 점포의 수요 예측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그래서 상권 분석의 필요성은 결론적으로 매출액을 어떤 점포를 어떤 특정 점포가 있지만 상권 분석하는 그 점포의 매출액이 얼마 정도 있을 건가, 이거에 대한 추정. 두 번째는 그 점포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어디까지 마케팅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거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거. 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권 분석 시 고려사항, 이렇게 우리 점포에 이용하는 고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석을 하는 것인데, 상권 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이 지역의 인구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인구의 특징,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는지 아니면 노인들이 많이 사는지, 그다음에 경제적 기반이 주로 농어민인지 아니면 봉급생활자인지 군인 아파트 지역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획득 가능성. 내가 점포를 오픈했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쟁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에 공급 원청과의 근접성.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하는 상품의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요는 많이 있지만 상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지. 물론 막 그 청계산 같은 산 위에서 어떤 막걸리도 팔고 막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래요. 뭐 단속도 하지만 수요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제주도라든지 연평도라든지
뭐 백령도라든지 울릉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또 상품 공급을 받기가 어려워. 백령도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번씩만 상품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포 입지 가능성, 촉진, 마케팅 활동, 규제. 학교협회에서는 특정한 어떤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 된다는 거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상권 분석 기법에 대해. 상권 분석 기법은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 규범적인 방법이 있다. 확률적인 방법이 있다. 상권 분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인 방법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기술적인 방법은 상권을 분석하는데 어떤 특정 점포가 있으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석하는데 기술적인 방법으로 규범적인 방법으로 확률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기술적인 방법은 먼저 체크리스트법이라는 게 있다.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방금 전에 얘기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 요인 같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집해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장 잠재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상권 내 재반 입지 특성이라든지 상권의 고객 특성이라든지 경쟁 구조에 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뭐 인구 특성, 인구 특성, 직업 고객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체크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상권을 분석해 보는 거죠. 분석해 보는 거죠. 고객들 특성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유추법은 뭐냐? 유추법은 어떤 특정 점포의 상권을 파악할 때 다른 자사의 다른 점포에 유사한 다른 점포의 상권 파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우리 이제 만약에 GS25라는 편의점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한 노원구에 1000세대 아파트가 1단지에 있고 2단지에 1100세대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1단지에 상가에 GS 편의점을 보고 2단지에 GS 편의점의 상권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유추법은 자사의 신규 점포와 특성이 비슷한 유사 점포를 선정해서 그 점포의 상권 범위를 추정한 결과를 신규 점포의 상권 규모로 추정하는 거다. 1단지 거를 가지고 2단지를 추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규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의 상권 분석에도 도움을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상권 규모의 측정은 CST, 커스터머 스타핑 맵 기법을 이용하여 어떤 고객들이 어디 사는지 점을 찍어가지고 분석을 한다. 어떤 자사 점포를 CST 기법이라는 것은 자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거주지를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자사 점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거리의 동심원을 그림으로써 자사 점포의 상권 규모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 점포가 있으면 고객들이 어디 사는지 이렇게 찍어보는 거지. 많이 주로 고객들이 여기에 몰리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상권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커스터머 스타핑 맵이라. 규범적인 방법, 규범적인 방법에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다. 중심지 이론. 상권은 이렇게 중심지가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죠. 고객의 범위가. 근데 이제 배우지 애저벽, 배우지 중처벽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떨어져 있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이거는 이쪽 고객과가 이쪽에 접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각형이면 틈새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적인 모델로 어떤 도시가
만약에 이 점포가 있으면 이 점포의 상권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있다. 이 점포의 상권이 육각형으로 있다면은 빈틈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한 지역 내에 상업 중심지가 포괄하는 상권의 규모는 그 도시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 이런 것이 이제 중심지. 그러니까 그 어떤 중심지가 있으면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발달하고 또 여기만 이렇게 중심지 발달. 여기가 뭐 노원구, 공릉동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 중심지로부터 중심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은 정육각형이다. 정육각형의 형상을 가진 상권은 중심지 기능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고 이렇게 안결된다. 이런 의미다.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육각형으로 상권이 형성된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응? 이론적으로. 그러면 도시에 뭐 진접읍 같으면 진접읍 사무소 있는 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접읍, 오납읍 동사무소 있는 데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중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하면 이렇게 중첩이 안 돼. 도시가 육각형으로 되면은 고객들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점포로 가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점포로 가고 그러면 손실이 없는데 이렇게 접혀지면 여기 있는 고객은 이 점포로도 갈 수 있고 이 점포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상권이 육각형으로 되면 아주 이상적인 상권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확률적인 모양은 특정 점포에 고객이 올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률적 모형은 한 상권 내에서 특정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인데 어떤 특정 점포가 있어요. 점포가 있고 도시가 있다면 이 점포가 있으면 이 점포의 이 특정 점포의 매력도, 이 점포가 가지는 매력도, 점포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이 점포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 점포가 매력이 있으면 이쪽으로 막 가는 거죠. 매력도가 크면.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확률적이면 어떤 상권 내에서 특정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점유율은 점포의 방문 거리에 반비례하다. 가까우면 많이 가니까. 그다음에 해당 점포의 매력도, 점포가 크다든지 유명하다든지 매력도가 클수록 그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지. 그 대표적인 모형이 허프 모형이라고. 그래서 허프 모형은 소비자 특정 점포에 대한 매력도는 점포의 크기와 점포까지 거리에 좌우된다. 소비자의 점포에 대한 효용은 점포의 매장 면적이 클수록 점포까지 거리가 멀수록 감소된다.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인 모델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권 분석의 필요성은 예상 매출을 추정하는 거다.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마케팅을 전략한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하다. 상권 분석을 고려하는 사항은 인구 규모라든지 경쟁 상황, 점포 입지 획득 가능성, 규제 등 이런 거. 상권 분석 기법은 기술적인 기법, 체크리스트나 유추법, 규범적인 모형으로 중심지 이론, 어떤 확률적 모형으로 허프 이론,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